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눌러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좀,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금요일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한번 쫙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지금 남은 한 2달을 좀 정말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들도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달과 지금 조금 바뀌는 시장의 분위기,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어떻게 지금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짧게 브리핑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질문 사항도 같이 보면서 이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자, 시장과 4월과 다른 5월 시장이 바닥을 쳤다. 네, 바닥을 쳤습니다. 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려 왔었던 거, 5월 말, 5월 내에 잔금하는 물건들, 금매물들 지금 다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잔금 조건, 5월 내 잔금 조건하는 금매물은 다 소진이 됐다. 이제는 금매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거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좀 되도록이면 빠르게 4월에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금매물을 찾으시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금매물들이 소진하면서 호가가 높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제 좀 뭐 월세에 맞춰져 있는 물건들 일부 이런 것들만 지금 좀 잘 안 빠지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좀 좋은 전세 매매 갭으로 매수할 수 있다거나 내지는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은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소폭 상승, 서울과 수도권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한국강정원 자료를, 아니,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죠. 네, 그 자료를 잠깐 볼게요. 부동산원 자료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다른 자료를 열렸네요. 잠시만요.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 4월 26일 자료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이거는 KB에서 나온 자료인데, KB에서는 이상하게 지금 계속 가격 상승의 폭이 자꾸 주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세 곳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KB,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지금 부동산 114의 자료를 세 개를 다 볼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뭐 보합세 내지는 약간씩 소폭 상승률이 줄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완만한 횡보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KB 말고 부동산원 자료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원 자료 보시면 지금 이게 언제 자료냐면 4월 29일 날 자료예요. 4월 29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약간 동일하게 상승률이 동일하다는 건 동일한 상승의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난주 자료가 요거였다면 이번 주에 나온 자료는 이렇게 되죠. 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서울에 지금 0.08에서 0.09로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확대. 그래서 상승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상승의 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부동산 114에서도 그 비슷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게 상승폭 다시 확대 이렇게 크게 띄워놨는데, 부동산 1사 자료 보시면 지금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주간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냐면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확장되면서 옆에 뭐 반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토지 거래가 이제 허가가 제한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옆으로 뭐 반포라든지 이제 그 내려오는 자리들 그리고 강남이 안 된다면 이제 잠실에 또 외곽으로 또 나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나올 수 있는 또 멀리 가면 좀 일원동 이런 지역까지 이제 지금 수요가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주요 매매가율 변동률의 높은 자리를 보시면 뭐 노원, 구로, 금천 그리고 도봉 강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들을 위주로 한 어떤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매수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대출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또 이제 내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매수로 찾아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동북선이라든가 교통 호재가 버물려지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좀 몰리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호재도 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직은 많이 싼 어떤 지역들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로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도 신안산성 호재가 있죠. 또 저렴한 아파트 또 재건축 아파트가 또 있죠. 뭐 이때 그 약간 소규모 단지긴 하지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의 때 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도봉구 역시도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아직은 좀 저가의 아파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면서 교통이 또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을 좀 받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또 그거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받는 뭐 대치라든가 대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토지 거래가 걸리는 자리들은 이제 안 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어떤 입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좀 저점을 이렇게 찍어가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급매물이 많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여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인데 가격이 살짝 지금 주춤한 모양새를 올 초부터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거래가 다 지금 오픈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거래 매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제 22억대 찍었던 물건들이 쭉 지금 좀 저가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그 매물들이 다 빠진 상태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월세가 섞인 물건이라든가 이런 아주 일부 물건들만 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어차피 5월 안에 잔금 조건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호가를 다시 올려서 내거나 내지는 그냥 보유로 방향을 선회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물건들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건 뭐냐면 내가 실수요자로서 집을 매수하실 거라면 결정은 조금 빠르게 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너무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뜨거워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약간 지역적으로 좀 아쉬운 자리라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어느 조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차익조차 그대로 남의 것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산 게 6단지. 네, 왜 내년 1월입니까? 네, 그때 가봐야지 알겠어요. 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자, 좀 볼게요. 영통 부근 더 가져가도 될까요? 영통. 지금 제가 뒤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지도를 볼게요. 영통이나 지금 인천, 물량이 조금 있어요. 물량에 대한 우리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한 1년치의 이제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장안구, 권선구 일대 지금 뭐 수원 자체가 1년 내에 지금 물량이 뭐 한 9천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죠. 밑으로 화성이랑 또 있죠.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숫자가 지금 3만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량이 좀 많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견고한 힘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정말 최대 도시죠. 그래서 수원의 힘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약간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비 사업을 통한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이제 좀 시세가 주춤하거나 내지는 전세 가격이 조금 이제 빠지거나 소폭 빠지거나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시고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랑 비슷한 지역이 이제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셨으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좀 내용을 더 이어가 볼게요. 잠깐 질문은 스톱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 다 소폭 상승률을 지금 이제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률의 확대,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세가 지금 좀 적더라도,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죠. 지금 관망해야 되나, 지금 매수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여기 상담 오셔서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정말 이제 매수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물은 더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은 매물에 매수세가 적게 붙어도 이게 물건이 귀하다 보니 거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죠. 그래서 호가가 높게 나오면 신고가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저가 물건들, 뭐 6억에서 7억, 8억대, 9억대에 있는 좀 이제 그 가격이 무겁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5억대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없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들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뭐 제가 언급했던 구로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구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구로는 사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든지 좀 환경이 좀 취약한 부분들 때문에 뭐랄까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구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있었던 일대 보시면 여기 이제 911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아파트를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5억 2, 3천대에 거래됐었던 아파트가 지금 6억이 이제 넘게 거래가 나와버린 상황이죠. 6억 초반 지금 다 4월 6일, 3월 13일 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치면 그 사이에 한 1억씩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6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오늘 제 방송의 상당수는 이제 실수요자분들, 매수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가장 지금 급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5월, 6월 이 시점에 잘 선택하셔야만 이 다음 스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물건에 대한 매수는 고민하실 타이밍은 좀 아니다. 갈아타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 실수요자로 첫 주택 매수하시는 거라면 매수는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좀 더 강의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을 다지고 있다까지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죠,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대응하면 좋을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 생각처럼 가격이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그 상승률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 어떡해요?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하락하거나 조금 보합세로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완전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범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런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당수 많은 분들이요, 2017년, 18년도에 시장 상황에 좀 놀라서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매도하신 분들이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격이 너무 점핑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너무 무리한 정말 꼭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멈추신 거예요, 매수를. 왜냐면 내가 분명히 뭐 13억대 받던 아파트가 15억에 걸려버리면 매수가 겁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안 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뛰어서 17억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고민을 다시 번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로 너무 많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전세가율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거주할 아파트를 사는데도 지금 시장이 한 2, 3년 더 기다려볼까? 2, 3년 뒤, 4, 5년 뒤에 좀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짤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급매물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자.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호가가 높은 물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잘 하셔야겠죠. 네, 부동산 사장님과 아주 서로 협상에서 지지 않는 눈빛을 발사하시면서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좋겠고요. 급매물은 포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호가대로 다 매수하셔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됐던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매수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다면 이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또는 이제 뭐 약간의 제가 볼 때는 매수하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에 내부가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서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매수해서 인테리어 하는 게 비용 훨씬 적게 들어요. 그래서 뭐 꼭 다 새로 세팅돼 있고 이런 거를 높은 비용을 주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고 좀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잠깐 팁으로 드려봅니다. 자, 급상승 분위기가 아닌 것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막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상승의 분위기가 나와서 너도 나도 아무거나도 잡아야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급매물은 없지만 호가가 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잘 선별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이게 아니었나 지금 가격이 더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오르는 건가라고 판단해서 뒤늦게 막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발빠른 대응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6억에서 9억대 매물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부터 계속 매수가 붙을 거니까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약간 이렇게 횡보 추세로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가격대에 꾸준히 거래가 나오고 있다. 뭐 6억 5천인데 6억 6천, 6억 6,500, 6억 5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비슷한 가격대에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7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막 터지고 있다면은 빠르게 잡으셔야 되고요. 매수를 빠르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20평대는 거래가 좀 없는데 30평대는 거래가 굉장히 많다. 30평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대의 거래는 나오긴 나오는데 내 아래 평수 물건 거래가 더 많다면 내 건 조금 매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량에 대한 체크도 같이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봤는데 또 보여서 큰마을 대림 괜찮습니다. 네, 저기가 가격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일산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거주하기에 괜찮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비싸 보이지는 않고요.
교통 여건이 조금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신동 센터 2단지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나중에 이제 교통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저는 나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5억 내에 대출 가능 물건도 역시 뭐예요?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13억, 14억대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15억대에 딱 그 시세가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13억대, 14억대가 지금 15억대까지 바짝 가격을 붙여 올려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물건인데 내가 지금 13억, 14억대 이걸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내가 뭐 매수 실거주 하시기에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라면 빠르게 잡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실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갈아타기가 아마 고민이 제일 크실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갈아타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여긴 정말 좋아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작은 보태서 좋은 걸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신 분이라면은 내 거에 대한 욕심 좀 버리고 상급지 물건 잡으시는 게 지금은 맞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자, 지역별 대응 전략. 지역별 대응 전략은 지역별을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산, 삼본, 평촌 등 1기 신도시네요. 신자 빠졌네요. 신도시는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지금 계속 뭐 물어보시는데 1기 신도시가 좋은 점이 뭡니까? 1기 신도시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교통 여건도 우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군이라든가 우리가 거주로서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 일산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 이제 좀 그 아쉬운 점이었던 곳들도 지금 갭을 다 메우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일산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 면에서는요, 오히려 분당보다도 좀 넓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산을 산다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사서 장기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저는 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실거주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매수는 진행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특히나 지금 가격 상승이 아직은 좀 미미해 보이는 일산 그리고 삼본, 평촌 이런 지역들 뭐 더 추가한다면 중동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교통 여건이 좀 좋은 곳 그리고 탄탄한 학군지이면 더 좋고요. 호재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시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저기 좀 이따가 일산 말고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자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그 연구 리포트를 한번 짧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보려다가 못 봐서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인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이 가격이 너무 쌌었고 지금 호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송도부터 해서 이제 청라 이렇게 신도시들 힘이 좋았고 거기에 이제 7호선 연장, GTX 이슈 이제 다 버물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에다 지금 개발 사업까지 대거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막 진행되는 곳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물량이 이제부터 좀 많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이 좀 필요한데 잠깐 지도를 볼게요. 인천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자, 서구, 미추홀구, 부평까지 해서 서구에 지금 39,000세대, 4만 세대가 지금 3년 내, 그러니까 1년 이렇게 좁혀서 볼게요. 1년에 보시면 지금 뭡니까? 서구에 지금 12,000세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계양구에도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평, 미추홀구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늘려서 하나 가면 늘어나고 또 하나 가면 또 늘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상황 이렇게 전체를 끌어오면은 이제 물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실 필요는 있고, 그래서 만약에 물량이 좀 많아진다고는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좀 가격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인천이나 뭐 이제 부천 이런 지역도 갭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실거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갭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세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지만 여기 7호선 쪽에 일대 괜찮고 부평역 일대 좋고, 네, 좋습니다. 상인천 조교 아까 얘기해 주셨었는데 잠깐 볼까요? 네,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제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상인천 초등학교 있는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상인천 초급교역인데요. 사업 진행이 나쁘지 않고 인천시청역 쪽으로 이제 GTX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재가 있는 자리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옆에 뭐 지금 간석초교 다복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진행되는 곳들이 많고, 이쪽으로도 성락지구도 있고, 그래서 주변이 막 많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입주 이제 이런 그 투자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물량이 막 물리는 시점이 된다면은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아무튼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여기 지역은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좀 더 볼까요?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인천 얘기 드렸는데 하반기부터 물량 많아서 전세 조금 조심스럽다. 요 얘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구로, 금천, 도봉 요 일대는 매수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더 한다면 강북구, 성북구 이제 이런 자리들 전세가 높은 곳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겁을 내는 거 뭐냐면 내가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자리 찾으시면 돼요. 전세가가 잘 받쳐주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좀 높은 아파트라면 매수 무방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다 더한다면은 이제 뭐 교통에 호재가 있다거나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자리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진 자리라면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적었네요. 여기 다 안 적었는데, 자, 신안산선, 월판선, 인동선, 7호선 연장하는 거, 8호선 연장하는 거, 지금 이제 뭐 다산도 물어보시는데, 저기 남양주 일대도 지금 8호선 연장하는 곳들 괜찮은 곳들이고요. 4호선 연장하는 곳,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더해서 서울에서는 그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우이신설선 같은 경전철 라인들 중에서도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동북선이라든가, 그리고 곧 할 것 서부선,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림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여기는 그런 자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매수하는 곳이 역세권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것과 아예 여기 없던 아파트가 여기 생기는 것은 생기는 것이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개통이 되거나 착공이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곳이라면 당연히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매수하셔도 되고 또 가져가셔야 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구축 아파트인데요. 기름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기름 8단지도 굉장히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이 지역들이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기름뉴타운은 옆에 지금 신축들 또 대단지 들어올 거, 클라시아 들어올 것도 있고, 또 이제 강북 횡단선, 옆에 동북선, 뭐 교통 호재 많고, 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많이 저는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매수에 대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익의 감각이라고 제가 거창한 말을 좀 썼는데요. 성과에 대한 감각, 성공에 대한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경험치가 쌓여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꼭 경험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조금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다음 투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를 쭉 한 호흡으로 가고요. 마지막에 좀 질문들 올려드릴게요. 지금 강의 마무리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매수에 대한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발을 딛고 나가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수영을 잘 못했었던 얘기를 잠깐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귀가 물속에 잠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구멍으로 막 물이 다 들어와서 몸 안에 물이 다 찰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몸을 못 담그겠더라고요. 근데 딱 담그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는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 딱 그 턱을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쉽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그 몸에 이제 체화되는 순간 그다음은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 첫 스타트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번 그걸 체화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 그 다음은 느껴지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수익을 냈다, 성공했다, 투자에 대한 차익을 조금이라도 봤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다시 또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뇌가 투자했던 행동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함정이 있긴 합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투자의 방식을 자꾸 고수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양권으로 첫 스타트를 끊으셔서 좋은 차익을 이루신 분들은 분양권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났던 분들은 재개발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다변화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도 되게 많이 바뀌고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우위에 있는 물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라는 어떤 그 첫 스타트를 끊어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투자의 첫 스타트를 좀 더 끊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좋은 어떤 투자 성과가 나고 나면 그것이 좋은 자극을 주면서 다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에 많은 분들 뵈면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성과를 일으키신 분들 중에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가 많고요. 아주 좋지 않더라도 조금씩 성과가 나는 걸 보고 그 다음을 용기 있게 진행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생활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조금 위험은 하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단기에 사고 파는 시장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중장기 대응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 그 첫 스타트를 경험을 빨리 실현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 멘트예요. 마무리 멘트. 저 이 얘기를 정말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특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것이 죄악시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빈낙도라든지 그래서 선비가 돼서 뭐 이제 뭐 집신 한 짝 신고 뭐 이렇게 어떤 재물에 대한 탐내는 거 없이 재물을 탐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냐 이렇게 이해됐던 시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돈이 해답은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지난 어제 우연히 옛날에 썼던 일기를 좀 보다가 이 말을 다시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뭐 해답을 모든 것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과거와는 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자산을 불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노력이고 아주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매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일대에 뭐 한 3천, 4천 갭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또는 뭐 서울 내에 있는 뭐 6, 7천, 8천짜리 투자 갭으로 할 수 있는 빌라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려도 막 고민하시다가 결정을 못 하신 분과 고민해서 성과가 나신 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내가 그 자금을 그때 운영함으로 해서 그게 불어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이제 좀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엄청난 차이를 이미 만들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3천의 자금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1억으로 불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3천인데 이제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금이 부족할수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없을수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좀 아쉬운 것은 정말 투자를 이제 어떤 아파트를 아니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이제 투기를 위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방탄소의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통해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나아가고자 함인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끊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어떤 여기에서 타격을 받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서민들이 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저는 답답하고 좀 가슴이 아픈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잘 하셔서 이 5월, 6월을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이를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진지해졌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신나게. 절세 미녀 이사님, 제 절세 미녀인가요? 자, 중동 힐스테이트, 어떤지 계속 보유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한교 붙들마을 3단지, 몽키니 루피님, 저기 매수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가져가셔야 되겠죠. 판교는요, 그냥 우리가 판교의 그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탄탄한 힘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 일대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고요. 루원시티 7호선 보셔야 되겠고, 연장되는 거 보셔야 되겠죠. 자, 은유, 목동, 나홀로, 저는 은유 한 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신한진 아파트는요, 지금도 계속 아파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되고요. 재건축 전망, 한강변,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강변, 어디? 재건축. 강남이신가요? 그냥 강남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자, 또 한 번 더 볼게요. 일산 중산 아파트. 일산 중산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산동 괜찮죠. 가격이 아직도 많이 싼 지역이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몇 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인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산하, 외산하 플레이스. 그러니까 그 주복은요.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제한은 있을 것이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주상복합에서 사셨던 분들은 거기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라면 아파트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주복이 힘을 많이 발휘한 타이밍이 옵니다. 언제냐? 리모델링 이슈가 주복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주복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건축은요,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입지가 좋은 자리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은 보셔도 되겠지만 무조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신다면요. 자, 또 볼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 질문 올라오는 것도 보면요, 용인, 일산, 기흥, 이렇게 송도 이렇게 외곽권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물어보시죠. 이게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실수요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요. 구로현대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디지털 단지 쪽 괜찮아요. 네, 거기도 전세 매매 가격이 높은 쪽이고요. 자, 볼게요. 네, 분당은요 10년, 10년 보시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 분당의 지금 힘이 아주 엄청난 파워를 과시하게 되는 게 한 10년에서 15년 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신도시 얘기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또 못하네요.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 괜찮으니까 만약에 내가 자금적으로 맞춰지는 물건이 그쪽에 있고 거주가 그쪽에서 좀 유리한 입지다 이러면은 매수는 많이 고민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의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시간이 이제 7시가 넘어가니까요.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요. 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수는 그냥 하시는 게 맞겠고 무주택자분들이시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느냐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놓고 안 팔리면 너무 난처하니까 내 물건에 대한 매수세가 어떤지 분위기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잘 팔릴 상황이다라면은 빠르게 매수는 갈아타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택 그리고 다주택 포지션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가 좋은데 얘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다면 저는 두 개 다 홀드 전략 괜찮다. 이렇게 다 아울러서 답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7시 3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방송 한지 이제 한 2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더 재밌는 어떤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동안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좋은 스타트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인사드리는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피디님 공지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방송 있고요. 반병찬 샵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 상담 그리고 이제 그 대면 상담 또는 우리 수요일날 하는 방송 부자콜 상담 신청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밥병찬.com 통해서 이제 밥병찬 샵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모든 상담 신청이라든가 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밥병찬.com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그리고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금요일날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그거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요. 수요일날 또 저는 그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네, 응원하겠습니다.